흐릿한 새벽빛이 창가에 머물 때면 나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얼마나 다를까? 겨울 아침 차가운 거울 앞에서 마주한 주름진 얼굴은 마치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나무의 나이테처럼 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의식 같은 시간 속에서 문득 제 모습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희입니다. 68의 나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바람 불던 어느 겨울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마실을 나섰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던 길이었죠. 그런데 늘 지나치던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이런 생각과 함께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서 문득 20살 시절 처음 뵈었던 시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그리 무서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세월의 무게를 홀로 견디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그 시어머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구나.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카톡 수업이 있어요.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동년배 분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처음에는 다들 손주들 사진 자랑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어느새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옆 동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요즘 친정 엄마가 아프다고 매주 간대. 그러면서 나한테는 명절 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설날에도 차례상 차리고 나서 친정에 간다고 서둘러 나가더니 저녁에도 안 들어왔어 아들이 어머니,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하는데 그래도 시댁 명절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자 옆에 계시던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날 아침부터 집안 청소기 돌리더라고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시어머니 방은 쳐다보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하고 나가는데 내가 뭐라고 했다가는 또 며느리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들한테 핀잔 듣고.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김 선생님께서 카톡으로 받은 손자 사진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준서가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어요. 3월에 입학한대요.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죠. 다들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때 김 선생님께서 우리 준서는 첫 해 한 번에 붙었는데 옆 동에 사는 영인의 손자는 작년에도 못 붙어서 아직도 재수한대요. 세상이 경쟁이 심해져서 공부 못하면 큰일이에요. 하시면서 손자 졸업식 사진을 또 돌려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영희 선생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손주가 재수하는 걸 몰랐던 다른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영희 선생님은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시고는 자리를 피하셨죠. 예전에는 이런 자랑이나 비교가 친척들 모일 때나 가끔 있었는데 요즘은 카톡이나 SNS로 매일매일 손주 자랑하기가 너무 쉬워졌잖아요. 한 번 올리면 단체 카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보시니까요. 게다가 사진까지 올리면서 우리 손주는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요. 우리 손주는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대요. 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는데 제 카톡방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올린 손녀의 수학 경시대회,
동상 소식이었죠. 우리 수민이가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1만 명이 넘는 참가자 중에서 입상했대요. 역시 우리 손녀. 하면서 상장 사진은 물론이고 매달 든 사진, 시상식 사진까지 5장이나 올렸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던지. 좋아요, 표시도 20개나 받고 축하 댓글도 많이 달렸었죠. 근데 그날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을 겪고 나니 제 글이 얼마나 과했는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저런 자랑글을 보면서 속상했을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고, 혹시 수학 때문에 소갈이하는 아이를 둔 할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특히 기억나는 게 그때 제 게시물 밑에 축하드려요 하고 댓글 달아주셨던 김 선생님의 손자도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저한테 축하 댓글을 달아주셨다는 게 새삼 죄송하고 민망해졌어요. 누군가의 자랑이 다른 이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손주 자랑은 할머니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랑이 다른 분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종종 잊는 것 같아요. 카톡방에 들어가서 그 게시물을 삭제했어요. 이제는 손주가 뭔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도 굳이 카톡방에 올리지 않으려고요. 대신 손주한테 직접 전화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자랑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걸 이 나이에 새삼 배웁니다. 이제 제가 복지관에서 보고 느낀 나이 들수록 달라지고 싶은 5가지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복지관 안내데스크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상황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수업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우리 나이대의 모습이 제3자의 시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각 수업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데 수업 전후로 카페에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 모습 같아 부끄럽고, 때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지관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곱씹어 보니 나이 들수록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모습이에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복지관 안내데스크에서 봉사하던 중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평생교육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요가 선생님이 젊고 날씬해서 동작도 잘 가르쳐 줬는데 요즘 선생님은 나이도 많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선생님은 나이 드신 만큼 우리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하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좋던데요. 그때 저는 확 느꼈어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로는 절대 나 자신이 빛날 수 없다는 걸요. 사람들은 종종 남을 낮춰야 자신이 더 나아 보일 거라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그런 말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요. 특히 명절처럼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더 조심해야 해요. 좋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면요. 누군가의 단점을 말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우리 몸 상태를 잘 이해하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셔서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따뜻하고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요즘 선생님은 경험이 많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알아채시고 조언도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분위기도 한층 부드러워질 거예요. 명절에는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서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가 더욱 따뜻하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배려와 이해가 모이면 다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지나친 고집과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행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만의 방식과 습관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집이 때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잊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이러한 태도는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 오신 어머님께서 반찬을 만들 때 요즘 건강을 생각해 소금을 적게 넣자고 하셨는데, 다른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원래 짜야 맛있지. 그렇게 싱겁게 하면 김치가 아니야. 이렇게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시다 보니 함께 요리하던 분들이 불편해하고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수업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서로 의견을 나누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님께서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이런 건 못해, 옛날 방식이 최고야. 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옆자리 어머님은 요즘은 카톡으로 손주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대요. 우리도 배워보면 좋잖아요.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태도 차이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방법과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방식이 효율적이고 옳았을지 몰라도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면서 항상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서로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집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더 편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 취미 교실에서 꽃꽂이 수업을 할 때 한 어머님이 꽃은 화려하게 꽂아야 예쁘지. 이렇게 단순하면 재미가 없잖아. 라고 하셨지만 다른 분은 요즘은 미니멀한 스타일이 인기래요. 단순하게 꽂아도 멋스러울 수 있어요. 라고 답하셨어요. 이런 대화에서 서로의 취향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정성이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간편하고 건강한 음식을 더 선호합니다. 예전엔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지만 요즘은 건강식을 좋아하더라. 이번엔 샐러드도 곁들여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주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어머님이 TV 프로그램을 보며 옛날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었지. 요즘 드라마는 시끄럽고 정신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손주가 요즘 드라마도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한번 같이 봐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 대화가 더 풍성해지고 가족 간의 이해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집을 조금만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면 세대 차이도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더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열린 마음이 모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자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한두 번 만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외모나 첫인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판단이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노인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 오신 한 어머님이 처음에는 너무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였어요.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으시고 모임에서도 말없이 계시니 다들 저분은 같이 어울리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뵈었는데 보청기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잘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오해가 풀렸고 지금은 오히려 노인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되었어요. 또 다른 경험이 있어요. 새로 게이트볼을 시작하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완벽주의자처럼 보였어요. 꽁치는 순서나 규칙을 엄격하게 따지시고 조금만 실수해도 얼굴을 찌푸리셨죠. 다들 저분은 왜 저렇게 예민하실까 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은퇴 전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대요. 학교에서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초보자들한테 게이트볼 규칙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시고 팀 전술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덕분에 우리 동네 게이트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들 하죠. 사람을 한두 번 만나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겉모습이나 첫인상만 보고 속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요.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도 누군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짧은 대화와 관심이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오히려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복지관에서
댄스 수업을 듣는 한 어머님이 계세요.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손질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걸음걸이도 꼿꼿하세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댄스 수업에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항상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깔끔한 모자를 쓰시고 손에는 작은 꽃을 들고 다니세요. 동네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렇게 깔끔하게 다니시니 건강도 좋아 보이고 멋지다 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옷차림이 단정하면 마음도 단정해지고 하루가 활기차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매주 목요일 도서관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오신 한 어머님이 화장도 곱게 하시고 머리도 늘 말끔하게 하고 오셨어요. 처음엔 다들 저렇게 꾸미기만 하시나 하는 시선이었는데 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력도 대단하셨어요. 우연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나이 들수록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젊을 땐 바빠서 꾸밀 새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외모를 가꾸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더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점점 위축되기 쉬운데 꾸미는 걸 포기하면 마음도 같이 늙어버리는 것 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몸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취 관리도 외모 관리의 한 부분이죠. 향긋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거나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청결히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고요. 처음에는 겉모습만 중요시한다고 오해했던 분이 오히려 우리 모임의 활력소가 되셨어요. 이제는 다른 회원분들도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인데 웃음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되었답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와 함께 외모도 신경 쓰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화장이나 옷차림, 머리 손질 같은 작은 변화가 하루를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명절이나 모임에서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참석하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더 즐거워지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빛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5번째, 혼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동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 이야기만 하시느라 다른 사람 말은 들으려고도 않으세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시며 한참을 이어가시는데 주변 분들은 지루해하고 대화에 끼지도 못합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이나 자녀 이야기 등으로 대화를 주도했지만 어느 날 모임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질문을 던지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모임 분위기도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듣는 재미도 알겠어. 덕분에 모임이 기다려져. 또한 저는 동네 작은 북카페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생각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듣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덕분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어. 이렇듯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균형을 맞추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듣는 사람이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누구나 고민이 있죠.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며느리와는 어색하고 손주들은 공부한다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외로워지고 그래서 더 사람들 만나고 싶고 내 이야기 하고 싶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에 투정도 부리고 싶어지죠. 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젊은이였잖아요. 시어머님 모시면서 힘들었던 기억, 시댁 눈치 보면서 애 키우느라 고생했던 기억. 그때 우리가 바라던 시어머님의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요? 요즘은 복지관에 오면 그때 그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요. 20살에 시집 와서 처음 겪었던 명절 때 시어머님께서 제게 힘들지. 어서 앉아서 쉬어라. 하시면서 따뜻한 물 한 잔 내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시어머님이 되면 어떨까요? 며느리한테 괜찮다. 천천히 해. 애기 봐줄 테니 친정 다녀와라. 이런 말도 건네고 손주들한테는 할머니가 응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면서 등을 토닥여 주는 거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살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 보며 산다. 고요. 맞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세대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관에서 배우는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처음엔 어렵고 짜증도 났지만 하나둘 배워가다 보니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더 편해졌어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복지관 가는 길이 즐거워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눌까, 어떤 새로운 걸 배울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우리 모두 예전의 시어머님처럼은 살지 말자고 다짐하면서도 그분들의 좋은 점은 본받아서 더 현명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다 보면 나이 든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